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요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게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영상은 자기애적인 특성이 강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아내는 사랑받을 때 빛이 나고 남편은 인정받을 때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떤 하모니를 이루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지죠. 그러니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인가를 먼저 돌아봐야 해요. 내가 상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배우자가 삐딱하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내 남편이 아내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죠. 이런저런 측면에서 점검을 해보고 또 누가 봐도 배우자가 비정상적이라서 힘들다면 여러분의 배우자의 행동 패턴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죠. 나르시시스트 남편이나 아내가 주로 보일 수 있는 행동 패턴 첫 번째는 비난이나 지적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은 완벽하다는 환상 속에 살아요. 그런데 때때로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느끼면서 자신을 향한 분노와 불안에 눌리죠. 또 배우자가 자신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게 해주길 원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싶으니 분노가 끓어요. 그렇게 자신을 향한 분노와 불안을 순간순간 잠재우고 배우자를 향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생트집을 잡으면서 배우자를 비난해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지적질은 그들의 수치심을 감추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주로 보일 수 있는 행동 패턴 두 번째는 감정적 교류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을 약해 빠지고 하찮은 인간들이 동정심을 얻기 위해 발산하는 일종의 쓰레기로 여겨요. 그러니 배우자가 감정을 토로하면 도대체 뭘 원해? 예민한 너랑 사는 거 정말 피곤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죠. 당연히 그들의 공감 능력은 바닥이고 그들과 함께 할 때 차갑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하지만 어이없게도 감정을 배척하는 그들이 자기의 감정이 수용되지 못할 땐 분노를 폭발한답니다. 세 번째 행동 패턴은 배우자를 수단이나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한 듯이 네 아빠는 돈 버는 기계야. 네 엄마는 밥만 잘하면 돼. 이런 말을 잘해요.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죠.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자신이 원할 때만 성관계를 요구해요. 아내가 어떤 기분인지 몸 상태가 어떤지는 안중이 없죠. 나르시시스트 아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 스킨십과 잠자리를 무기로 삼아요. 그러니 성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갖기 원하는 남편을 향해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배우자를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나 도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죠. 행동 패턴 네 번째는 거짓말이 다반사고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가스라이팅을 매우 잘해요. 가스라이팅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거짓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들은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 기억력에 문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며 말을 바꾸고 변덕을 부리면서 거짓으로 일관해요. 그런 그들에게 가족과의 약속은 그 순간을 무마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나르시시스트 남편이나 아내가 주로 하는 행동 패턴 다섯 번째는 배우자를 깎아내린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 아내는 남편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면 수입이 적다고 불평하고 수입이 괜찮으면 인간관계를 못한다고 핀잔을 주죠.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가 승진하거나 목표로 한 일을 성취하면 평가절하시켜버려요. 잘 나가는 아내를 보며 열등감이 폭발하니 불편하고 짜증이 나서 깎아내리는 거죠. 매사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별것도 아니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는 배우자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내가 정말 그렇게 형편없나 봐. 이러면서 자괴감으로 괴로워하게 되죠. 그들의 행동 패턴 6번째는 폭력을 잘 휘두른다는 거예요. 미묘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교묘하게 배우자를 학대하지만 악성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폭력까지 동반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죠. 그런데 폭력을 가하면서도 때때로 달콤한 보상도 잘해요. 당근과 채찍을 능숙하게 사용하면서 배우자 때문에 자신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고요. 7번째 행동 패턴은 툭하면 바람을 핀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내적으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또 정서적으로도 교류를 잘 못하니 배우자와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 공허한 내면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관계에 몰두하면서 틈만 나면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아요. 겉으로는 매력과 능력이 많아서인양 거들먹거리지만 실상은 허한 가슴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죠. 나르시시스트 남편뿐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아내들도 마찬가지랍니다. 행동 패턴 8번째는 자녀를 이용해서 삼각관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이렇게 삼각관계를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삼각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흉을 보고 욕을 하면서 자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죠. 필요할 때 자녀가 배우자를 무시하도록 조종하면서 배우자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려는 거예요. 9번째 행동 패턴은 돈으로 압박을 가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돈으로 배우자를 좌지우지하며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음을 확인받으려 해요. 자신의 수입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생활비도 최소한으로 주는 건 기본이고 가계부를 일일이 검사하고 낭비벽이 심하다고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죠. 그들은 배우자의 재정적 자립도 용납하려 들지 않아요. 나르시시스트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 패턴 10번째는 집 안과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특히 외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집 밖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인기도 많아요. 그들은 특별 대접을 받고 싶어서 가면을 쓰고 나이스한 척, 너그러운 척 하며 돈도 잘 쓰죠. 그래서 부부동반 모임이라도 가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1번째 행동 패턴은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의 말 따위엔 관심을 가질 필요를 못 느끼죠. 그래서 대화 도중에 말을 끊고 뜬금없이 자기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저 자기가 가족을 위해 어떻게 애를 쓰며 고생하는지,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상대가 말해줄 때만 귀가 열리는 존재들이에요. 행동 패턴 12번째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 배우자의 외모나 취미생활 같은 건 물론이고 일상의 사소한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도 모든 걸 자기 취향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특히 나르시시스트 남편의 경우 아내의 몸매에 대해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아내를 경멸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중잣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에게 뭔가를 요청하면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아? 숨 막히게 시리 이러면서 무시해요. 실수에 대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배우자에게는 가혹하죠. 그들에게 의논이나 절충 그리고 협상이란 건 없어요. 오로지 자기 뜻만이 중요하죠. 나르시시스트 남편이나 아내의 행동 패턴 마지막 13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배우자가 잘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결혼 생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얻게 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시간이 아깝지 않아? 왜 그런 이상한 친구를 만나? 이러면서 만남을 회방해요.
건강한 부부는 서로가 온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려 노력하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남편이나 아내는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을 틀어쥐고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 나르시시스트와의 결혼 생활에서는 나는 왜 늘 이렇게 외롭지? 난 진짜 형편없는 남편인가? 난 정말 그렇게 모자란 아내인가? 이런 물음표가 항상 따라붙죠. 결혼 생활이 악몽의 연속처럼 느껴진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분별해 보셔야 해요.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상담 심리사 뽀유였습니다.